지역경제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호령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해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만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항만공사는 그 전국 3대 항만공사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을 했지만 2년 연속 그 흑자를 기록하는 등 모범적인 경영으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비상경영 선포를 통해서 이 같은 흑자 경영 기조를 이어갈지도 그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 경영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 12일에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여서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항 개발과 관리 운영을 이번에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가 설립된 2007년에 이어 2008년 결산안에 따르면 185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룰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경영 방침을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탄탄한 울산항만공사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울산항을 통해 석유, 조선, 자동차 등 국가 주요 수출품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항이 발전되면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도 부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항만공사가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서 울산항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경영 계획인 것입니다. 올해 연초에 울산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저희들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잇따라 항만 관련 기관업 단체와 CEO 또 실무 책임자들을 고래 연구소로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많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항상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길을 열고 들을 것이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 대외 경영 계획은 우리 공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지역사회로부터 정말 존경과 또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야말로 고객 만족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내부 경영 계획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를 통한 조직 안정과 윤리 경영 또 청렴 그 경영을 솔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영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공사가 국내 최고의 항만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해서 항만 관련 기관과 또 업단체와 굳건한 파트너십을 갖고 울산항을 세계의 정말 3대 액체 중심 허브 항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그 불황으로 동북아 액체 물류 허방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울산항만공사가 대대적인 항만 세일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 동안 대형 하주 대표단과 함께 선사 유치를 위한 타켓 마케팅을 돌입했습니다. 몇몇 선사로부터 울산항 취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우리 공사에서 원양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 각서를 3월 중에 대형 선사 2개사와 체결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공사에서는 지난 1월 20일에 우리 공사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또 화주, 또 부두 운영사 등 7개사가 참여한 화물유치단을 구성해서 타켓 및 공동 마케팅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올해 7월에 개장하는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유치를 위해서 오는 3월 17일에 서울에서 울산신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울산항 활성화와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울산항 물류 전망 시민 토론회와 울산항 발전 현안 세미나 등을 전국 단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울산항의 대외 인지도와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국외 마케팅 활동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항만협회 총회에 제가 참석해서 홍보 활동을 또 전개하고 중국 닝보항과 자매기는 또 세계적인 액체 화물 운송업체인 오드펠사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또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등지에서 공동 투자 설명회 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항을 베스트 포트로 만들기 위한 10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셨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공사에서는 2009년을 울산항 제2의 도약기로 삼고 베스트 포트 울산항 만들기를 위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현재 세계 4위 액체 화물항의 위치에서 액체 화물 처리 시설 확보 등을 통해 울산항을 세계 3대 액체 화물 중심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허브항 구축을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부족한 사회 간접 시설인 항만의 확충을 위해 예산의 확보 등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울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 암벽 및 배후단지를 적게 개발하고 한계선 확장과 부두 기능을 재배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선사 및 화물 유치를 통한 울산신항 컨테이너 개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항만 마케팅 및 포토 세일즈 등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만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24시간 항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하역 장비 현대화, 클린 항만을 위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또 출자 구조 변경을 통한 재무 구조의 합리적인 개선,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 또 친절도 제고를 강조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 사회와 110만 울산 시민들과 항만 가치를 공유하고 보다 친근한 울산항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울산항 발전을 제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이용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와 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바로 장생포 인근에 해운 항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10대 중점 추진 과제 선정과 함께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월 8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세계 3대 액체화물 중심항 구축이라는 2020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우리는 확정을 했습니다. 울산항은 향후 세계 3대 액체 물류 허브항을 꿈꾸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시다던데 어떤 계획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불어닥친 고유가 파동을 통해서 액체화물 저장 탱크 및 전용 부두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는 세계 3대 액체화물 중심 항만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5년까지 민자 유치 등을 통해서 액체화물 전용 부두를 현재는 57선석입니다만은 64선석으로 추가 7선석을 더 추가 확보하고 또 지금 현재 액체화물 저장 탱크가 499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605기를 추가해서 1104기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항 난방파제 등의 액체화물 환적 시설을 확충하고 지금 굉장히 우리 한계선이 부족합니다만은 한계선 확장 등을 통해서 치열해진 액체화물 환적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사업을 지역 정치권 또 울산광역시당과 협력해서 우리 울산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울산항에 오일 허브 사업이 완료된다면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화물은 연간 4천만 톤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울산 지역에는 연인은 9천 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4,600억 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석유공사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울산 신항에 대한 항만 기본계획 변경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액체화물 처리 부두로 개발 예정인 울산신항 북측 암벽 3선석을 201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사업을 통해서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를 축소하고 배우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전체 1조 9,891억 원을 투입해서 민자사업을 통해 총 15선석의 개발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러한 1년의 추진 사업은 울산항이 세계 3대 액체물류 중심항으로 선점하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울산이 국내 산업 수도이면서도 그 항만에 대한 투자나 그 중요성이 지금까지는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울산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가 계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울산항에서는 그 석탄과 또 사료, 보연료 등의 화물을 연간 약 한 460만 톤 이상 우리가 취급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비산먼지 때문에 항만 환경이 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시설 투자를 크게 확대해서 클린 울산항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석탄 취급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210억 원을 들여서 현재 비포장인 석탄 야적장을 포장하는 사업과 또한 석탄 야적장 주변에 대형 방진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79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노면 야적되어 있는 사료 보온료에 대해서 보관창고 13,000평방미터 1개동 또 6,600평방미터 2개동 총 3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올해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을 취급할 때도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이동용 방진시설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고 항만도로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 새로이 진공 청소 차량 한 대를 무상 지원하는 등 깨끗하고 또 쾌적한 울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차세대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울산은 국내 최대의 산업 도시이며 항구 도시입니다. 따라서 울산 지역은 항만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큼 항만 업계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은
항만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 감소로 이어지며 또 선사나 하역업체 등 항만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국가기관 시설인 도로, 철도 등은 꼭 그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물류 기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2대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그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향후 비전과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휴스턴, 로텔담,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 울산항이 세계 4위에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울산항만공사의 비전은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 3대 액체 물류 중심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방안은 액체 화물 중심 인프라 확충, 항만 운영 부가가치의 정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로서 2020년에는 반드시 우리 울산항이 세계 액체 화물 처리 3위의 항으로 선점할 것으로 저는 믿고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울산항이 지역 경제의 약 40% 유발 효과가 있는 반면에 홍보 부족 등으로 또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항에 대한 관심도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 운영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울산항만공사도 과거와 현재를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항이 세계 3대 액체 물류 중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책임 운영 기관의 노력, 또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의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울산 110만 지역 시민들의 울산항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공사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이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특히 이 항만협의회를 또 활성화하고 공동 마케팅 추진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울산항의 발전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110만 울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사랑받는 울산항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톤짜리 그릇으로 24시간을 쉬지 않고 퍼낸다 하더라도 무려 26조 년이 걸려야 다 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마이닥터 K-웰빙 클리닉의 김영규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액취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취증은 흔히 암내라고 겨드랑이 부위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땀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겨드랑이의 땀샘의 일종인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분비된 땀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분비 당시에는 무균성이고 냄새도 없지만 분비된 후에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전환되어 독특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액취증은 남녀 구별 없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므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발병한 경우 아이들에는 정도 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발병 시기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포크라인선이 발달하는 사춘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 시기가 가장 심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청소년기를 넘긴 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증상은 지속됩니다. 과거에는 액취증이라고 하면 절개를 해서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한 지방 흡입술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시술되어지고 있는 방법으로 초음파 땀샘 흡입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음파 땀샘 흡입술은 액취증과 다한증의 치료에 주로 쓰이는 기존의 리포셋 지방 흡입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초음파가 나오는 봉을 피하 조직에 삽입하여 땀샘을 파괴시키고 아포크라인샘과 주변의 지방 조직을
초음파로 파괴한 후 흡입해내는 시술법입니다. 모공과 포크라인 땀샘은 피부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밑의 지방층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초음파 땀샘 흡입술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피하 지방층과 진피 하부에 위치한 땀샘을 파괴시키고 특수하게 고안된 절삭 흡입관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땀샘을 흡입함으로써 땀샘의 흡입이 용이하고 주변 조직의 파괴를 줄일 수 있어 간편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술 소요 시간은 한 60분에서 70분 정도이며 시술 직후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초음파 땀샘 흡입술의 장점으로는 작은 절개로 시술이 이루어지므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초음파를 사용하므로 겨드랑이 부근의 신경이나 혈관이 보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절제 수술보다 혈종이나 감각 손실 등의 합병증이 거의 없으며 별도의 입원이 필요 없으므로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간단한 샤워는 시술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일주일 후에 가벼운 상체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술을 받으실 때는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시술법을 통한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경주하면 어떤 명소가 떠오르십니까? 불국사, 천마총, 안압지 등 유명한 문화 유적지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이 새로운 명소로 뜨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는 게 방문객들의 발길을 끄는 이유입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풍성한 볼거리로 방문객 맞이에 나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찾았습니다. 경북 경주시 청군동에 위치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처음 상설 개장을 시도한 뒤 경주에 빠질 수 없는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층 나아진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또 경주에 오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신라 문화, 우리 한국 문화의 뿌리인 통일 신라의 문화의 맛을 좀 보고 가도록 하자. 새단장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은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문화, 체험, 휴식, 이벤트가 바로 그것인데 각각의 테마에 따라 보고 체험하다 보면 마치 천년전 신라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라문화역사관에서 신라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위대한 유물을 보고 3D 애니메이션 월드에서는 토우대장 차차,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 등 신라시대 유물을 소재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신라시대 역사 공부가 절로 됩니다. 시간 내서 다시 왔고요. 입체영화도 좋다라고 지금 여기 와보니까 볼거리도 너무 많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돼요. 세계 30여 국의 화석 3,000여 점을 전시한 화석박물관은 이미 학생들의 필수 탐방 코스가 됐고 대규모 어린이 실내놀이 시설인 펌펌 모험나라와 캐릭터 판타지 월드 등도 어린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석박물관에 왔는데 교과서에서 배웠던 화석들을 실제로 보니까 참 신기하고 참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물인 82m 높이의 경주타워에서 공원 전망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는 환상의 불빛쇼가 열려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세계 명화 갤러리와 공원 내 공연장에서는 유명 작가의 작품과 유명 공연을 볼 수 있고 벚꽃 사진 촬영 대회, 국화 페스티벌 등 계절에 맞는 이색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주의 새로운 필수 관광 코스로 부상하고 있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속에 우리의 신라문화가 오늘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